안녕하세요. 선순환 경제연구소 대표 길시영이라고 하고요. 올해 6월 달에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 라는 책을 집필을 했고, 요걸 토대로 이제 막 월급을 받는 어떤 사회 초년생들 대상으로 재테크 콘텐츠 만들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게 2018년이거든요. 당시 이제 금융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입사를 같이 했던 동기들이랑 그런 돈 모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또 유난히 또 똑똑했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2018년도에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고 막 역설을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인이라는 게 2017년 말에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가격이 폭락을 하던 그 가운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똑똑한 친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관심 있게만 그냥 듣고 말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 투자까지 해볼까?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투자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2018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2019년 됐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됩니다. 이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뭐 가격이 내려갔다고 뭐 마음이 흔들리거나 돈을 빼야지 뭐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믿음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넣었죠. 당시 저도 모은 돈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끌족의 어떤 시초가 저였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더 투자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2020년 넘어서 2021년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진짜로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단기간 뭐 1년, 2년 본 게 아니라 앞으로 뭐 3년, 4년, 5년 쭉쭉쭉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단기적인 어떤 시장 가격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뭐 코인 ETF가 뭐 지금 승인이 됐니 마니 때문에 막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데 단기적으로 뭐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도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해 갈 것이다. 벌었을 당시에 당연히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 좋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회사 생활 하는 게 되게 고역이잖아요. 이제 퇴근도 늦게 하고 막 이러면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피곤하고 이런데, 이제 돈을 벌고 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이제 파이어족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컸죠. 주변에서 당연히 많이 부러워했고, 사실 저는 누군가한테 나 따라서 투자해라, 너도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말은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뒤에서 저를 따라서 투자를 막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았고, 결국 나중에 뭐 자산 가치가 계속 뭐 오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당시에 뭐 저도 조금 돈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방어적인 기제로 돌아섰을 때 그 친구들이 나도 너 따라 샀다. 그랬냐? 돈은 벌었냐? 했더니 돈 잃었다 라고 하니까 괜히 약간 미안해지는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돈 썼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돈 썼던 일 치면은 뭐 굳이 차를 하나 샀던 거? 이제 30살 초반 돼가지고 차 하나 갖고 싶다는 열망이 다 크잖아요. 그냥 그걸 한번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싼 외제차를 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국산차 타면서 그래도 이동의 편의성을 좀 도모했다거나 할까? 근데 저도 이제 돈 벌기 전에 돈 많이 벌면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 한 명 없었고, 오히려 저한테 투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많았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나 이런 것만 투자했다, 너도 해라까지는 말 안 했는데 결국은 따라 사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돈을 벌고 나서 제가 이제 퇴사하고 한 2개월 정도는 되게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인간의 그 보상 체계, 그 도파민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저를 따라서 투자했던 친구들이 돈을 잃는 걸 보고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난 사라고도 안 했지만 결국에 사람의 심리라는 게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심지어 당시에 이제 기사도 보면은 이 코인 가격이 막 하락하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됐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비투, 영끌족 이런 사람들, 청년들의 문제가 막 대두되면서 막 안 좋은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그 특정한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됐어요. 뭐랄까.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투자를, 내가 결론적으로는 큰 돈을 벌어서 투자를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재테크를 잘한다고 말은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저 스스로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이제라도 지금 올바른 재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만약에 과거의 신입사원인 나를 마주한다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처음부터 딱 썼습니다.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쓰기 시작했고, 한 2, 3개월 정도 되니까 이 A4 용지로 한 17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결국 출판사랑 엮어가지고 냈던 책이 이제 올해 6월에 냈던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라는 책이고요. 그런 단기간에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재테크란 저는 궁극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30살에 취업을 시작해서 60살 은퇴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올바른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썼고, 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제일 큰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인생의 귀인이라고 하죠. 그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기회에 대해서 좀 접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가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그 블록체인, 코인 시장이 우상향할 거다, 성장할 거라는 믿음? 요게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저는 약간 투자를 할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넘어서 20년, 30년 뒤에도 이 시장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20, 30년 정도 투자하면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다들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약간 실패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20, 30년 우상향하는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처분 안 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을 다 파는데, 팔고 나면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때 또 이걸 또 따라잡기 위해서 추격 매수를 하고, 거기 또 가격이 내려가면 또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좀 진득하게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보단 장기적인 추세를 믿고 좀 투자를 진득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